자, 그럴까요? 네. 오시죠. 항상 일찍 오시더라고요. 네. 뭐저 차가 막힌 거예요? 아. 예, 지난 시간에 황의 대하 황의 시 1장을 했죠. 네. 2장부터 할 차례죠. 그 1장에 있던 얘기들은 이제 위대하신 상제께서 사방을 굽어보시고 주나라를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1절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택을 하신 그 순간이 태왕, 고공담보부터 시작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주자가 주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고공담보가 이제 오랑캐들한테 쫓겨가지고 이 기산 아래로 내려오죠. 근데 맹자에 나오지만 이제 그걸 보고 여러 백성들이 쫓아오죠. 고공담보를.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장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이 국가가, 수도가 완성이 되고 있는 그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자, 작지 병지 읽어볼까요? 작지 그냥 읽으세요. 그냥 뭐 운을 하지 말고 작지 병지하니 기치 기애며 수지 평지하니 기관 기래며 계지 벽지하니 기정 기거며 양지 척지하니 기염 기자로다 제천 명덕이라 관이 제론을 천립 골배하시니 수명 기고셨다. 작지라는 건 이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 보면 작은 발기야, 나무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병지 제거하는 거예요. 병은 거지야. 이렇게 주에 나왔죠. 뭘 하냐? 작지병지의 목적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기치 기애며 치는 뭐냐? 그 주 보면 목 본사자 본래 죽은 나무를 치라고 합니다. 죽은 나무 다 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기산 아래에 수도를 국가가 되게끔 하려고 이제 수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죽은 나무들을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폐자, 스스로 말라 죽은 나무, 서서 죽은 나무와 스스로 말라 죽은 나무, 이런 것들은 죽은 나무들은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산 아래에 도읍하려고 하는 곳, 거기가 사람이 안 살던 곳이에요.
막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야.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죽은 나무들 다 뽑아내고, 그다음 수지평지하니. 수지평지, 수는 이제 닦는 거죠. 평지는 평평한 거. 높낮이가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평평하게 길을 내기도 하고, 조그맣게 있던 길을 좀 크게 내기도 하고, 닦는다는 게 길을 넓힌다는 거죠. 수지평지. 그러는 과정에서 뭐를 그렇게 하냐? 기관기례며. 이 관은 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목이 뭔지 아시죠? 대추나무, 쌀이나무처럼 나무 하나가 큰 굵은 게 아니고, 그런 나무 아니고, 쌀이나무처럼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크는 거, 이런 걸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가에 회양목 아시죠? 그런 것들이 관목입니다. 그 다음에 기례도 그래서 주자는 이제 여기 관은 총생자야가 이게 모여서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대추나무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길거리에다가 심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례는 항생자. 항이 여기서 길항자죠. 길에 이렇게 심는 것들. 그러니까 관목도 길에 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심어서 길을 넓히고 또는 울퉁불퉁하던 것들을 평평하게 하는 게 수지평지예요. 수지평지하니 기관기례며. 그 다음 계지벽지하니 기정기거며. 우선 그 나무를 먼저 정은 그 주 보세요. 세 번째 줄 하류. 강가에 강버들이에요. 강버들. 버들이에요. 버들나무. 수양버들. 그 다음에 거는 가물태나무. 이런 것들은 개간, 개지, 벽지. 개간하고 제거하니. 이 수양버들 뭐 이런 나무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옆으로 막 축 늘어져 가지고 길에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해 버려요. 주자주 보면 개, 벽은 삼재야. 삼자가 벨삼자예요. 베버린다. 그 다음에 양지척지하니 기염기자로다. 우선 기염기자가 뭐냐? 염이 뭐냐? 산상약. 산에 나는 뽕나무예요. 이 뽕나무는 중요한 거예요. 누에 2% 누에를 맺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굉장히 좋아요.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뽕나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도 아름다운 재라고 여기 나와요. 여자, 개, 미재야. 아름다운 재질이라는 거죠. 뽕나무. 뽕나무를 양지척지한다. 양지척지. 양지척지가 뭐냐? 그 네 번째 주 보면 양척이라는 것은 천척 거기 번용. 그 번잡하게 막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요. 자연에서 그냥 나는 뽕나무들이 번잡하게 막 자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이 뽕나무들이 쭉쭉 자랄 수 있게 성장량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척이라는 거예요.
양지척지. 주로 산뽕나무, 뽕나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재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옆에 어떤 나무들이 막 방해를 하면 그런 나무들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양지척지.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기산 아래에 태왕이 도읍을 하면서 백성들 전혀 살지 않던 그런 산악 지역을 개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천 명덕이라 상제께서 명덕자에게 명덕자 밝은 덕을 가진 군주에게 천명을 옮겨줬다 그러네요. 그 주자주 보면 명덕은 위 명덕지군이니 즉 대왕야라. 고공담보 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왕 제천 명덕이라. 성백효 선생님 상제가 명덕의 군주를 옮긴지라 이렇게 번역하셨는데요. 명덕의 군주는 이제 태왕인데 명덕의 군주를 이쪽 기산 아래에 이쪽에 살도록 옮기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제가. 그래서 이제 고공담보가 여기 주나라가 여기에 거주하기 시작하니까 관이제론을 이 관이제론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주자주 보면 미상야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한다. 호괄 관이는 즉 고니요 모랑캐라는 뜻이죠. 제로는 위 만로의 허라. 길거리에 가득 차가지고 도망가고 있다. 제로는. 그래서 오랑캐들이 관이 제로는 소위 곤이 태의 자해라. 태가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말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랑캐들이 도망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근데 자기는 확실히 모르겠다. 첫입 볼배하시니 하늘이 그 배필을 세우시니. 이 배필이라는 것은 태왕의 배필, 태강이라고 나오죠. 우리 앞에 사제라는 시에서 사제라는 시에서 나왔었죠. 주강, 고공 담보, 태왕의 부인. 하늘이 그 배풀을 세우시니 수명 기고셨다. 천명을 받음이 경고해졌다. 그 주자 주에도 배는 현비야니 위 태강이라 이렇게 나오죠. 태강, 주강. 고공담보의 부인. 맹자에도 시를 인용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태왕이 기주 아래로 이주하면서
사람이 전혀 살지 않던 곳을 개간하고 하는 장면들을 지금 거기에 상제의 뜻이 작용했다. 상제의 뜻이 작용해서 기주 아래가 이렇게 개간이 됐다. 지금 그런 주자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하주를 보겠습니다. 차장은 태왕천어 기주지사라. 이 장은 태왕께서 고공담보께서 기주로 기산 아래로 옮겨간 일을 말한 것이다. 기주지지는 본계산님 험주하야 무인지경이요. 대저 기산의 땅은 기주의 땅, 고공담보가 도망온 기산 아래를 이제 기주지라고 하는 거죠. 모두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 험난하고 막혀 있어. 조자가 막힐 조자죠. 무인지경이요.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근어 고니언을 오랑캐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태왕 거지하니 고공담보께서 거기로 오랑캐들에게 쫓겨서 거기에 거지하니 인물 점성하니 사람과 사물들이 점점 많아지니, 여기 사물이라는 건 사람이 가면 소도 가고 닭도 가고 개도 가고 이런 거죠. 말도 가고. 그런 연후에 점차 개벽 여차라. 점차적으로 이처럼 개벽이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제 천 차 명덕지구나요. 하느님께서 이 밝은 덕의 군주를 이 땅으로 옮겨오게 하셔서 사거기지하여 그 땅에 거처하도록 해서 거기가 점차 개발되니까 본이 원둔하고 오랑캐들이 멀리 도망가고 천우위지 입현비 주지라. 하늘이 또한 훌륭한 부인을 세워서 도와주었다. 시로 그러므로 수명 견고하여 받은 1000명이 견고해져서 이졸 성왕업냐라. 마침내 왕업을 이루게 된 것이다. 상정도 한번 읽고 오시죠. 자, 3장 읽고 할까요? 재성기산하시니 자격 사패하며, 이 패라고 읽어야 됩니다. 원래는 발자인데 여기서는 위로 쑥쑥 올라간다는 뜻이어서 패로 읽어야 됩니다. 송백 사태언을 제 작방 작대 하시니
자태백 왕계셨다. 유차 왕계 인심주구하사 즉 우기형 하사 즉 독기경 하사 제석지광 하시니 수록 무상하야 엄유사방이셨다. 재성기산하시니 상제께서 그 산을 살펴보시니 산이 자격 사패하며 작은 갈참나무, 역은 떡갈나무 이런 나무들이 위로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앞에서 그런 얘기 했죠. 나무들이 얽혀 있으면 그걸 쳐내고 했다고 그랬죠. 척지양지 했다고 그랬죠. 송백사태연을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이 태자가 통할 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그래야 이제 나무들이 위로 쭉쭉 뻗어요. 제 작방 작대하시니 그래서 상제께서 작방 나라를 만드시고 작대 요 대자는 담당할 나라를 담당할 사람을 만드셨다. 그 주자주 다음 페이지 보면 작대는 대는 유당야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작대 담당하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한 거다. 택기가 당 차국자하야 이 군지하라. 이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군지 임금으로 만드는 것을 작대라고 한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 작방 작대하시니 자 태백 왕계셨다. 태백이 여기서 드디어 나옵니다. 이 태백은 논어에도 나오죠. 논어의 태백장 거기서는 클태자 태백인데 여기서는 그 태자가 다른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 논어에서 공자가 그러죠. 태백지덕 지의 지극하구나. 태백의 덕이 지극하구나. 세 번 천하를 겸양했는데도 백성들이 칭찬할 줄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논어에서 했습니다. 그 태백입니다. 그 태백과 왕계. 자태백 왕계셨다. 태백과 왕계로부터 요게 지금 자태백 왕계가 바로 윗문장이 뭐예요? 작대예요. 작대. 하느님께서 그 나라를 담당할 자를 세우신 거예요. 태백이 보위를 이어받지 않고 왕계에게 넘겨주면서 그 보위가 문왕에게 가면서 요게 이제 작대예요. 작대. 유차 왕계 오로지 이 왕계가 인심주구하사 인심이 뭐냐고 다음에 주자주 거기 보면 태백은 태왕지 장자요 왕계는 태왕지 소자라 이렇게 나오죠. 인심이 뭐냐 비면강야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서 하는 거야. 그게 인심이에요. 그래서 인심지구 왕계가 형과 왕계와 태백과 왕계의 사이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절로 그냥 좋은 인심주고 우애가 둘이서 우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태백은 왕위를 선양한 거죠. 왕계에게. 즉 우기형 하사. 그 형이라는 건 태백을 얘기하는 거죠. 형과 아주 우애 좋게 형을 몰아내고 자기가 군주가 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없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태백도 그런 마음이 없고.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제 간에 우애에 있는 상태에서 보위가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도끼경 하사, 그 경사를 돈독해. 서로 싸우지 않고 형제 간에 서로 양보하면서 하니까 하늘도 상제도 감업해. 그래서 경사를 돈독해. 그래서 제 석지광 하시니, 이 제는 이제 어조사예요. 이에 뭐 이런 얘기예요. 석지 준다는 거죠. 누구에게? 지가 누구냐? 태백입니다. 태백에게 광, 빛을 주셔. 누가? 왕계가 자기 형 태백에게 이 보위를 물려줘서 주나라가 천자국이 나중에 되죠. 문왕에게 보위가 오면서. 그래서 그 영광을 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석지 광하신 영광을 석지 태백 형에게 주었다. 이게 모든 게 형 탓이야. 태백 형 탓이야. 이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수록 무상하여 복을 받음이 상실됨이 없어. 형제간에 싸우고 칼부림 나고 조선조에도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하나 싸우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상실함이 없어. 엄류 사방이셨다. 이에 사방 천하를 소유하게 되셨다. 천자가 되게 되셨다. 그런 얘기.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이번 장은 3장이죠. 말한 겁니다. 뭘 말한 거냐? 제 성기사나야 상제께서 그 산들 태왕이 이주한 기주의 산을 얘기하는 거죠. 기주의 산을 살펴보니 그리고 발견했다는 거죠. 기목발 도통하니 목패로 읽어야 되는 목패 도통하니 나무가 쫙쫙 뻗어. 그래서 도로가 쫙쫙 통행되게 돼 있어. 조금만 손을 보니까 손을 보기 전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던 길이라 막 잡목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길이 좋은 길이 생겨.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알게 됐다. 누가? 지의 주어는 누굴까요? 맨 앞에 상제가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민지 귀지자 익중이라. 백성들이 기주 아래로 모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상제께서 알게 되셨다. 어시에 이때 기작지방하고 상제께서 나라를 만드셨다고 했죠. 나라를 만들고 우여지현군하여 또한 훌륭한 임금을 주어서 이 사기업 하시니 그 업을 계속 있게 하시니 게 자기 초생 태백 왕계지시 이정의라. 태백 왕계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공담보 태왕에서부터 이미 정해졌다. 천자국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한 상제의 명이 정해졌다. 어시에 이때 태백이 견 왕계생 문왕하고 왕계가 자기 동생 왕계가 문왕을 낳은 걸 보고 우지 천명지 유제라. 천명이 이 어린 조카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로 적오 불반이라니. 태백이 제위가 아니죠. 제후, 그 당시엔 제후죠. 제후위를 자기 동생에게 물려주려고 오나라로 간 겁니다. 저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랑캐들 복장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태왕몰이 국전어 왕계하여 태왕께서 돌아가시니까 나라가 왕계에게 제후가 왕계에게 전해져서 급 문왕이 주도 대흥냐라. 그래서 왕계 아들 문왕에게까지 이어지니까 주나라도가 크게 흥하였다. 연이나 이 태백이 피왕계면 즉 왕계의여 부르라. 만약에 태백이 왕계를 피했다면 피해서 오나라로 갔죠. 그렇다면 그거는 왕계가 아마도 부루 형과 우애가 없는 거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었다. 고로 우특은 왕계 소위 우기형자는 내 인기 심지 자연이요 이 무대어 명강이라. 그래서 특별히 말하기를 왕계가 자기 형과 우애가 있었던 것은 자기 형 태백하고 우애가 있었던 것은 그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움을 정말으로 인한 것이요 특별히 억지로 한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다. 면강해서 억지로 해서 된 게 아니었다. 기수 태백지양하여는 태백의 그 양보를 제후위에 대한 양보를 받고 나서는 즉 익수기덕하여 더욱더 덕을 닦아서 누가 왕계가 이후 주가지경하여 주나라의 경사를 더욱 두텁게 하여서 이 여기형 이 양덕지광하니 요때 여자는 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 형에게 줬다. 그 형은 태백에게 줬다. 뭘? 태백이 제후위를 양보했죠. 왕계에게. 그 양덕지광 제후위를
그 양보한 그 덕의 광채, 이것을 덕의 영광, 이것을 태백 형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태백 형에게 주었다. 그러니 유활, 창, 기, 지인지 명이요 불이 도양이라.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태백에 대한 평가예요. 창은 드러내다 이런 얘기. 뭘 드러내냐? 목적어가 히 지인지명 이거 불이 도양이라. 지인지명. 지인은 사람을 아는 거죠. 사람을 밝게 알아서 헛되이 양보한 것이 아닌 것을 드러냈다. 그렇게 됐구나. 창기 지인지 명이요 이렇게 되네. 그 사람을 밝게 알아본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태백이 자기 동생 왕계, 그 다음에 그 조카 문왕,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왕업을 이룰 사람이라고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드러냈고, 헛되이 그냥 자기는 왕을 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양보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냈다. 기덕 여시라, 그 덕이 이와 같다. 고로 능수 철록이 불실하여 능이 하늘이 주는 녹봉을 받아서 잃지 않아서, 하늘이 주는 녹봉이라는 게 천자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우문무하여 문왕무왕에 이르러서 엄유 사방녀라. 이에 천하를, 사방 천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3장에서는 1장, 2장까지는 이제 태왕, 고공담보가 그 기초적인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태백과 왕계가 서로 우애 있게 제우위를 넘겨주면서 문왕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차장은 조금 쉬었다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까요? 네. 이 시가 아주 어려운 시예요. 좀 쉬었다 합시다.